예, 안타깝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네. 20%대로 추락을 했. 네. 29.7%로. 29.7%. 그걸 하루아침에 31.2로 또 약간 예, 올라가고. 올랐더만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뭐 하고 계시나 하면서 청와대를 갔더니 네. 오늘 또 국제시장 영화 관람하러 극장에 가셨다. 네. 어제 국제시장 갔다 오셨는데. 근데 네. 이제 뭐하러 왜 갔을까? 영화를 2번이나 보시나 그랬더니 펑펑 울고 싶다고. 그러니까 울고 싶으면 국제시장 보면 슬프고 네. 또 다른 사람 보는 데서 울면 편하니까 극장 구경 갔다는 그런 하나의 약간 좀. 저 여론조사 지난주에 얘기했죠. 제가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거 은행에 예금 넣어놓고 이제 조금씩 빼먹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이게 소폭의 반등은 있을지 몰라도 반응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가장 위험한 선이 이제 30%다. 네. 30%가 되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경멸받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51% 득표를 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가 됐다는 건 20%포인트 지지층이 빠졌으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지지층이. 네. 그리고 이용호 화백님께서 지금 콘크리트 지지율이 하는데 여론조사는 이게 좀 정밀하게 또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30%면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면 이건 콘크리트 같이 단단한 박근혜 확고한 지지층이냐.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하는 30%가 다 박근혜 지지표가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 사람들은 이 30% 가운데는 나는 진보고 좌파고 이런 거 무조건 싫다. 뭐 이게 한 2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30%대까지 추락했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네. 이게 만약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조금 넘었다지 않습니까 오늘은? 하여튼 30%라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죠. 지지층이 네. 다 빠졌다는 얘기 때문에. 예. 6.2 지방선거 2010년에 네. MB 대통령이 했을 때 그때 MB 대통령 지지율이 40%였어요. 그리고 잘 못하라는 게 한 50%, 52, 3%가 나왔는데 그때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완전 대패, 서울 수도권을 다 내놓고서 지금 했는데 네. 30%대에 가서 선거를 한다? 내년에 총선을 한다? 이건 뭐 결과를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이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라는 것이 무슨 제로섬으로 누가 좋고 나쁜 거 아니고 네. 같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그런 심각성을 반영한 얘기죠. 네. 그래서 대통령도 지금 여러 가지 뭐 소통 행보도 하려고 하고 네. 오늘은 지금 어린이집도 방문해서 그런 문제들도 좀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은 계속 지금 현장 행보를 네.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내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네. 오늘 어린이집에 가서도 당부한 얘기가 소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CCTV가 능사가 아니다. 네.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들이 소통을 잘해야 된다. 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그저께는 광주에 가서 광주의 전통시장을 찾은 자리에서도 네. 또 소통도 얘기를 했고.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좀 더 자주 소통 행보를 보여야만 네.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이 달라졌다. 이런 네. 모습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앞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문제도 남아있고 청와대 개편 그리고 네. 앞으로 있을 그 정무특보 네. 후속 인선에서 대통령이 정말 바뀌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체감을 해야 네. 좀 지지율에 좀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지지율이 낮으니까 어쨌든 저 청와대에 계시면 지지율을 신경 안 쓰고 뚜벅뚜벅 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힘은 빠지죠. 힘이 빠지고 이제 여러 가지 국정 동력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30%에 예. 떨어지면 이제 대통령 주변에서 나온 얘기가 여론의 일비하지 않는다. 역사를 바라보면서 가야 돼. 그건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죠. 네. 대통령을 선거로 뽑고 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권을 위임하고 하지만은 국민의 뜻에 따르라는 것이지. 네. 그 역사를 바라보고 역사와 대화하면서 가겠다라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네. 5년 동안 대통령한테 뽑으면 대통령이 민주주의는 사실 독재성이 있습니다. 위임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해야 될 거는 우리나라의 이 좀 유권자의 의리가 네. 조금 마음에 안 들으면 금방 떨어져요. 솔직히 여기 우리 국민성이 네. 좀 그래요. 예.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미국에서 부시 네.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오늘날도 벽에 부시 대통령
달력 있고 부시 대통령 사진이 있고 끝까지 갑니다. 네. 글쎄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이 여론에 따라서 모든 결정을 내리면 나라가 오히려 추락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네. 제가 남부 출신 후손이라 네. 링컨 대통령을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링컨 대통령 회고록을 보시면은 이 공화당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나는 재선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썼어요, 회고록에. 그러나 나는 옳은 일을 해야 된다. 완전 낙심하고 재선에 들어갔는데 84% 지지율을 받았어요. 80% 이상 어쨌든.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제 막 걱정을 하고 종편에서 뭐 추락했다, 뭐 큰일 났다. 글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책임 있는 행동하고 좀 강한 의지를 오히려 꿋꿋하게 보이면 너무 뭐 레이건도 그랬고요, 지지율 닉슨도 그랬고요, 지지율에 대통령이 얽매이면 안 된다. 네. 이런 원칙을 내놨어요. 제가 말씀을 링컨이라는 네, 스티븐 예.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를 보면 링컨이 우리는 노예 해방을 이끈 도덕적 이주적인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영화에 보면 링컨이 의회에서 그 노예 해방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예. 브로커를 고용하는 거예요. 네. 로비스트가 아니고 그래서 의원들 하나하나 다 당신 자리를 원하는 거냐, 돈을 원하는 것이냐, 네. 뭐를 원하는 거냐 해가지고 다 박이는 그래서 저녁마다 그 협착군 팀을 불러놓고서 대통령 네.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를 하는 거죠. 네. 30%가 되면 물론 대통령은 그 5년 동안 국민에게 위임받은 주권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 헌법 네. 체계가 그런 거지만 30%가 되면 일을 못 합니다. 국회에서도 지금 자, 벌써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오늘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조 차장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과 관련한 언급을 했는데요. 네. 지지율 하락은 누군가의 반사이익을 얻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미래로 나아가기 힘들게 하는 마이너스 게임임을 우리 모두 절실히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김무성 대표가 아주 명언을 지금 남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지금 야당으로 지지가 간 것도 아니고 나라 전체의 힘만 쭉 빠지고 그러면서 뭔가 할 일이 제대로 안 되고 그 건보료 개편 지금 눈치 보다가 네. 다 미루고 있는 거죠. 발표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무기한 연기하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네. 공무원 연금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자꾸 국민 눈치 보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인데. 지금 우리 이제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의 이제 정치 성향을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보수 40, 진보 40, 나머지 20이 이제 부동적인이라는데 근데 사실 더 까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보수 30, 진보 30에 나머지 40이 부동층인 겁니다. 그러니까 파티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약한 거죠. 나는 공화당으로 시작되는 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계열이다. 나는 신민당으로 생각하는 민주당 계열이라고 이른바 당성. 네. 정당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게 약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의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은 정당이 아니고 이 40%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어떤 게 실용적이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하기 때문에 정치가 좀 유동적이긴 하지만은 네. 그 여론에 대해서 대통령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당파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은 당파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60이라면 나머지 40이라는 굉장히 큰 머저리티가 대통령의 성과, 정책에 대한 평가로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유동적이고 흔들린 거죠. 후반에 갔을 때 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하락했습니다. 빨리 전부 다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박근혜 대통령의 특이한 건 아니고요. 너무 빨리 왔죠. 빨리 왔다고는 하지만 이게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나라가 네. 어느 시점에서는 무슨 당이 됐고 무슨 네. 누구를 지지하든지 대한민국이 먼저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하기가 참 저는 왜들 다 대통령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최근에 알겠습니다. JP가 제가 잠깐만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대통령 국민은 호랑이다. 호랑이는 JP? 네. 그렇죠. 국민이 호랑이라는 거죠. 99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잡아먹는 사육사를. 근데 그거를 트루만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트루만이 뭐라고 트루만 했냐면 대통령 그렇죠. 예. 대통령은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탄 사람이다. 네. 끝까지 달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라는 것이 뭐 다 이렇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혹한 거죠. 예, 잘 알아요. 네. 국민의 여론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물이라고 그러죠, 국민을. 물, 그렇죠. 배를 띄우기도 하고, 네. 배를 침몰시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위증이에겐 유명한 얘기죠. 예, 남태종 우리 시절에. 네. 박 대통령의 그 지지도라는 부분에는 저는 이 내각의 부분에도 아주 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 문영표 복지부 장관은 네. 그 담배를 뭐 이제 끊는다고 고생한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담배값 올리는데 제일 앞장서더니 담배값을 올리고 나서 며칠도 안 돼서 이제 술값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도대체 앉아가지고 국민 어디 무슨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장관이라고 앉아가지고 국민 누구만 못하니 열받게 만들고 국민 화나게 만들면 그게 장관입니까? 반성해야죠. 알겠습니다. 조 차장, 지금 네. 그래서, 뭐, 어찌됐든 이게 증세 없는 복지 논쟁, 이게, 아주 뭐 서로 논쟁이 치열한데, 그게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까지도 번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당초에는 친박이냐 아니면 탈박이냐 네. 이 개파 대결로 치달을 거다 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요. 요즘에 보니까 이게 완전히 정책 선거가 됐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이주영 원내대표와 홍문종 정책위 의장 후보 이분들은 친박인데요. 증세 없는 복지가 원칙이다. 여기서 네. 한 걸음도 물러설 그 이유가 없다고 본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탈박이라고 하는 유승민 원내대표 후보자 그리고 같이 짝을 지은 원유철 정책위 의장 후보자는 네.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다. 네. 무상복지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무상복지가 이 당으로 그대로 옮겨가고요.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있겠네요. 또 예. 특히 지금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보다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여러 가지로 좀 주목해 볼 만한 사안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이라는 게 지금 총선을 1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면은 그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눈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음에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선거에 당선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어느 원내대표가 좋을까를 선택하는 것이지, 네. 친박,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물러나는 이주영 해수부 장관한테 엄청난 칭찬을, 과찬을 했습니다. 그 알고 보면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꼭 그 영향이 있으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